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선감학원 피해자들 간의 차등 지원을 없애는 겁니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특별법 제정인데요. 이 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번 22대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대안은 무엇인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담당관이었던 이훈기 국회의원과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022년에 성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사과와 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요. 당시 의원님이 진화위에서 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당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기 진실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성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아동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진실규명을 하면서 제가 성감학원 사건은 뭔가 좀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사자인 경기도의 사과, 그래서 경기지사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권고 사항에도 이런 내용을 담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그 위원장님하고 수차례 만나갖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이건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지자체인 경기도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고 진정한 사과를 하시고 지금도 과거사의 그 진실규명 사건 중에서 경기도 성감학원이 유일한 공식 사과로 단 한 건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산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충남의 서산계 척단 사건도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피해자들이 어떤 구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 성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에는 또 인천 지역에서 성감학원에 끌려간 피해자들도 많았고요. 또 성감학원에서 나와서 인천 지역에 또 오랫동안 거주했던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독재 정권 시대에 어떤 불황화 일소 이런 정책으로 그 아주 애매하게 불황화로 몰려서 끌려간 분들이 많았고 그중에 상당수가 성감학원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천에 많았던 이유는 경기도의 대도시가 이제 인천과 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위주로 단속을 했고 인천의 인천역이라든가 동인천역 그리고 자유공원 이런 데서 이제 단속이 많이 끌려왔는데 대부분 불황화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의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끌려와서 그 섬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숨진 분들도 있고 어렵게 탈출한 분들도 있고 진짜 우리 과거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네. 근데 사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 지역 피해자들은 지금 합당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 조례가 지원 대상을 경기도민으로 좀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또 문제는 뭐라고 보시고 또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감학원 피해자들이 진실규명하는 기자회견 날 그 과거사위원회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김동연 지사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듣고 다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했는데 그 조례가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조례는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분들만 적용을 받고 인천에 사는 분들은 적용을 못 받는데 그 당시 한 200여 명 넘는 분들 중에 인천 사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그 반수 가까운 분들이 이런 어떤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 그래갖고 지금 해법은 인천시도 그 인천 지역에 사는 성감학원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시도 어떤 인권에 앞서는 지자체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도 어떤 광역시 단위에서 이런 인권 침해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인천시를 위해서 저는 상당히 인천시의 위상이라든가 인천시의 인권의식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근본적인 해법을 보면 사실 특별법 제정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감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는 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성감학원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피해자분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하시는 입법 사항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좀 문제는 뭐냐면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도 있고 서산예척단 사건도 있고 뭐 그 삼천교육대 사건도 있고 우리 현대사에 국가폭력 사건이 수없이 많은데 네.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보상 특별법을 포괄적으로 제정을 해서 이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하면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21대 국회에서 배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폐기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배보상 특별법을 발의해갖고 통과시켜서 그 국가폭력으로 피해받는 모든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개별 소송 특별법보다는 저는 이 포괄적인 특별법이 더 서로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진상 규명과 조례 제정까지도 많은 역할을 하신 만큼 이제 국회에서의 역할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국회에 오고 저하고 이제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상임위는 관련 상임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행안위에 저희 동료 의원도 있고, 제가 누구보다 과거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입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행안위 의원들과 협조해갖고 같이 뭐 공동 발의도 하고, 제가 입법 사항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같이 하면서 어떤 입법도 하고, 그리고 과거사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어떤 공감 문제라든가 또 지자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나름대로 과거사나 인권 문제에 좀 관심 있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